자,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수원의 첫 단원을 다뤘고, 오늘 로그를 다룰 건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로그를 다룹니다. 로그를 다루는데 지난 시간에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 2를 3번 거듭 제곱해서 2를 3번 거듭 제곱한 결과가 8인데요. 자, 얘를 3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지. 자, 처음에 뭐냐면 8은 2의 세제곱이다. 그 다음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니까 8이 한 번 주인공이 되고 2도 한 번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이란 친구는 3은 로그 2의 8이다 라고 우리가 로그를 정의할 수 있게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a의 x제곱이 이제 n이라는 숫자라고 치면 여기서 이 지수를 로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새롭게 표현하게 되면 지수가 주인공이 되면서 원래 있던 밑이 로그의 밑이 되고 원래 있던 그 결과값이 로그의 진수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우리가 수원을 아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파악이 될 거야. 이게 언제 용이하게 쓰이냐면 사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자, 1번 이유는 이런 거 봐봐. 2에 만약에 네모 제곱이 돼 있는데 얘가 8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 직관적으로 간단한 자연수로 네모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네모는 3이구나 라고 그냥 구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만약에 2의 네모 제곱이 이렇게 7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네모라는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이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네모를 표현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로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로그의 7이다 이렇게 적어줄 거란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먼저 정의되어 있는 지수가 a가 0보다 큰 상태이면서 1이 아니어야 하고요. 따라서 그 결과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n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성립해야지만 얘를 로그로 바꿔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 있는 a도 0보다는 큰 상태로 1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 진수도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게 붙기 때문에 얘가 밑조건, 얘가 진수 조건이 되어서 로그라는 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 조건을 둘 다 반드시 만족을 시켜놔야 되는 거겠지. 그치? 로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얘들아 봐봐. 로그라는 건 어차피 지수라는 친구랑 거의 쌍둥이야, 얘들아. 그래서 지수라는 거는 수학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학문이야. 왜? 무언가를 거듭 제곱하려다 보니까 걔를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했는데 그게 위에 상단에 자그맣게 써주는 방식이 된 거지. 근데 로그라는 건 사실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0살이라면 로그는 한 5살밖에 안 됐어. 왜냐하면 로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야. 그치?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LOG라는 애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만든 거야. 왜 만들었을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2의 네모 제곱이 7이라는 이렇게 애매한 숫자들에 대한 지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좀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모를, 그래서 지수가 일단 들어온 거고, 그 다음 지수 중에서 나중에 막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21제곱 이런 애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가 네모인데 내가 이 숫자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 보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놓고 계산을 하면 그때는 이 숫자의 크기를 조금 더 훨씬 줄여놓고, 그치?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로그 값을 이용해서 좀 더 낮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도입한 거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옛날에 고대에 거듭제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수학에서 등장을 했다면 로그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산 좀 쉽게 해보자라고 발명한 거니까 우리가 얘에 대해서는 항상 지수랑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말고 지수와 로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걔는 지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로그로도 풀 수 있고 로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지수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둘 간의 완벽한 호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지수로 풀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 까다로워져. 그런 문제는 묘하게 로그로 바꿔 풀면 훨씬 더 쉬워질 때가 있고요. 로그로 출제된 문제를 지수로 바꿨을 때 훨씬 더 편리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상황마다 사실은 로그로 푸는 게 편리한지 지수로 푸는 게 편리한지를 계산해 가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다음과 같은 로그의 성질 10개만 쌤이 써드릴 건데 사실은 기본기고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쌤이 한번 쫙 정리만 해줄게. 자, 처음에 로그의 거의 10개명 같은 거죠. 1번 로그 A의 1은 항상 0이다. 이건 뭐 다 괜찮죠. 그치? 그 다음 로그 A의 A는 항상 1이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 써드리는 거야. 한번 정리하는 셈으로. 자, 2번 보여드릴게. 자, 2번은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덧셈을 취하게 되면 걔는 진수끼리의 무엇이 된다? 그렇지, 곱셈이 된다. 이렇게 밝혀지고요. 세 번째 뭐 쓸지 알겠죠? 자, 밑이 같은 로그끼리 뺄셈을 취하게 되면 걔는 진수끼리 뭐가 된다? 그렇죠, 나눗셈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3번이고 네 번째 로그 A에, 자 이거 잘 보세요. 로그 A에 뭐 m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n제곱은 로그 앞으로 빠져서 실습의 처리가 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원래 우리가 알던 상식.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거 한 번만 증명해 드릴게.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얘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잘 봐봐. 로그 A의 m의 n제곱이라는 거는 진수 자리에 m이 n번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쟤를 다시 풀었으면 로그 A에 탕 쓰고 m 곱하기 쭉 써서 m 곱했는데 얘가 총 n개 곱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덧셈으로 분리해서 다시 쓰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 해서 로그 AM을 몇 번 더하게 되는 거야? n번 더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n번 더했으니까 얘는 n 곱하기 로그 A의 m일 수밖에 없다 라고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 지수가 로그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명하면 간단할 거란 얘기야. 그치? 자,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한 10개명이냐면 밑 변환이에요, 얘들아. 밑 변환. 우리는 로그에 대해서 밑을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로그 A의 B라는 친구가 만약에 있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새로운 밑을 도입해서, 근데 그 밑은 당연히 어때야 돼?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밑 조건 만족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고 이렇게 써도 같은 편이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일단 C는 0이 아니고 C는 1보다 큰 밑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6번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새롭게 도입한 밑이 B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친구는 내가 밑을 새로 B로 도입하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되고 로그 B의 B는 1이니까 결국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다? 그치, 역수 관계다 라는 생각을 파악할 수가 있지. 괜찮니? 자, 여기 흐름 잡았어. 그러면 7번으로 예를 통해서 바로 넘어갈 건데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렇다면 로그 A의 B라는 친구와 곱하기 로그 B의 A라는 친구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둘이 역수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가 7번이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8번은요 이거죠.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 이렇게 밑에도 지수가 취해져 있고 진수에도 지수가 취해져 있으면 자, 얘는 여러분들 다 외우긴 외웠을 거야. 뭘로 외웠니? X분의 Y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외우셨죠. 이거 맞는 편이지. 근데 얘도 쌤이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좀 특이한 거는 노란색으로 증명해주고 있잖아. 얘도 쌤이 증명을 한번 할 건데 증명 과정이 간단해요. 얘만 사용해주면 되거든. 새로운 밑을 도입할 거야.
어떤 밑이냐면 A예요. A. A라는 밑을 새로 도입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로그 A라는 밑에 대입해 오니까 A의 X제곱에 로그 A의 B의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그치?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X가 앞으로 빠지면서 X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Y는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Y가 온 다음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새로운 밑 A를 실제로 새로 도입을 해주면 금방 이게 증명이 될 거라는 거. 왜 이 친구가 분모로 올 수밖에 없는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판이 조금 좁네.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A의 로그 C의 B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A와 B의 자리를 바꾸어서 B의 로그 C의 A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 알고 있죠? 그치? 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9번에서 파생된 10번 식계명은 그렇다면 A의 로그 A의 B라고 나와져 있으면 A와 B의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뭐 이런 것들은 증명 어떻게 하냐면 왜 둘이 같다고 증명할 수 있냐면 양변에 그냥 로그 A만 취해줘도 돼요. 그치? 양변에 내가 로그 A만 취해주면 로그 A의 A는 1이고 얘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좌우가 똑같아지지.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너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그냥 다시 한번 봐봐. 근데 쌤도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만 나는 실제로 10개 그냥 쓰잖아. 아무것도 안 보고도 쓰잖아.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너희 보고 10개를 탁 써서 그냥 로그를 정리해봐 라고 하면 중간에 한두 개는 까먹을걸? 쌤 뭐였죠? 이럴 수도 있어. 그치? 너희가 최소 쌤만큼만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20개명은 계산상으로 완전히 자유로우면 니들이 로그 계산할 때 헷갈리는 문제 거의 없을 거야. 기본 문제에서는. 그치?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사고의 틀은 좀 다양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10개가 로그 계산의 기초라는 거. 이걸 잘 쌓아나가도록 하자,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조금 표시를 같이 해볼게요. 표시를 같이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로그란 무엇인가? 자, 3의 x제곱은 3, 3의 x제곱은 9, 3의 x제곱은 27을 만족시키는 x값은 1, 2, 3으로 하나씩만 존재한다. 하지만 3의 x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쉽게 알 수가 없다. 그치? 뭐 무리수가 나오겠죠, 막. 그러면 이제부터 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의 x제곱이 n을 만족시키는 그런 실수 x는 그냥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즉 표현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도구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로그를 보면 자연스럽게 지수가 떠오르고 지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로그가 떠오르는 게 맞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밑조건이랑 진수조건인데 밑조건은 0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조건은 0보다 크다. 그치?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가 왜 1이 아니어야 되는지 팁 2에서 적혀 있는데 만약에 A가 1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항상 밑이 1이면 걔가 나중에는 그 지수에서도 밑이 될 거니까 항상 그 결과가 1일 수밖에 없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로그의 밑이 1이면 지수에서 밑이 1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항상 1이 나와서 굳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자, 예제 1번은 쌤이 안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로그의 성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 쌤이 뭐 정리해 주는 것이 하나씩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4번 내용이 거기 맨 위에 로그의 1은 0, 로그 A는 1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다 적혀 있은 다음에 뭐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고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일단 나와 있고요. 자, 기초적인 내용은 뭐 별게 없어요. 그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일단 또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나와져 있고 쌤이 미리 다 적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책 읽으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변환의 활용에 의해서 또 3개, 4개가 나와 있는데 걔도 쌤이 방금 적어 놓은 거니까 총 10개가 완성되죠. 4개, 2개, 4개 이렇게. 그치?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막 이거 외웠니? 1번 알고 있니? 2번 알고 있니? 그리고 숫자 막 문제 계산할 때마다 얘들아 이거 2번 써야 되지? 얘들아 뭐 5번 써야 되지? 이런 설명은 내가 고2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쌤이랑은 오늘은 로그 문제는 조금 기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 좀 다룰 건데 넘어가기 전에 상용 로그라는 게 일단 나오네. 자, 얘들아 상용 로그는 쌤이 설명할 게 많지는 않으나 진짜 귀퉁이에다가 하나 좀 써볼게. 자, 상용 로그라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사용하는 로그가 되는 거고 로그인데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잖아. 이건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이 가장 편리해서 이걸 항상 사용한다는 얘기고 평상시에. 그 다음 얘의 특징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르는 데 있겠죠. 그치? 옛날에 우리가 내신 때 다뤘던 뭐 자릿수 문제나 최고자리 숫자나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내신용이야. 수능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하지 않아. 하지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쓰는 가우스 기호랑도 관련이 있죠. 가우스라는 게 얘들아 뭐야? 정수인데 정수인데 크지 않은 정수. 그렇지. 땡땡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 10에 27에 이렇게 가우스를 땅 하고 씌웠어. 그럼 얘들아 너희 판단은 뭐야? 1보다 1이 2죠. 그치. 얘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되죠. 그러면 얘가 뭐인 거야? 로그 10에 27의 정수 부분인 거지.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소수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로그 10에 27 마이너스 1. 그렇죠. 로그 10에 27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그 숫자 로그 10에 27 자체에서 정수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알아서 소수인 부분은 남아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정수분, 소수분 다룰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뭐가 주어져 있을까? 로그. 상용 로그 표가 주어져 있겠지. 왜? 다른 로그와 다르게 밑이 10인 로그는 워낙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표로서 그 값들을 다 어떻게 해놨어? 정리해놨어. 옛날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어떤 값을 구하게 할 거면 우리한테 표의 일부분을 줄 거고 그 표의 일부분을 보면서 그냥 그 값을 추론해 나가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상대할 땐 만나겠지만 사실은 최근 기출에선 얘는 뭐다? 올드 패션드야. 그치? 사실 이미 유행을 훨씬 지난 유형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좀 다루다 보면 옛날 기출에서는 와, 쌤 이런 문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하겠지만 이제 사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얘한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현재까지. 얘들아 지금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근데 쌤도 그렇고 우리 학원에 계신 쌤들 특히 고3을 맡고 계신 쌤들은 작년에도 고3 맡았고 재작년에도 고3을 맡았단 말이야. 그러면 기출들에 대한 분석이 최근까지 막 이루어져 왔겠죠. 근데 지금 지수로그 함수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또 지수로그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상용로그 값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수로그는 보통 3점에서 많이 나오고요. 4점에서 가끔 정말 괴랄한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와. 걔네들 분명 우리 책에 실려있을 테니까 다룰 거야. 그 외에는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문제가 한 13번 정도, 12번 정도 등장하고요. 사실 상용로그 표를 가지고 상용로그를 분석하는 문제는 사실상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할게. 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애들 조금 배려해 주셔서 그 옆에 좀 앉을 수 있게 도와줍시다. 자, 상용로그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수능용 책이기 때문에 별로 한두 페이지밖에 안 다뤘어. 그치?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잠깐만. 아, 나 바보짓 했네. 1분만 기다려줘. 잠깐만, 1분만요. 이렇게
자, 얘들아. 문제로 들어갈 거야, 우리. 문제에서 이제 녹여볼 건데, 쌤이 뷰토라이트 엔제에서 문제들을 선정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70페이지에서 쌤이랑 같이 7번을 일단 워밍업 삼아서 다뤄볼 거야, 얘들아. 자, 7번 문제 보이시죠? 자, 오늘도 쌤이 다른 쌤들한테 선수를 좀 뺏겨가지고 젖어있는 지우개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게 이 위에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좀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 이제 여기다 좀 필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 잘 봐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저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야. 그치? 그러면 로그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무슨 조건을 정확히 만족시켜야 돼? 밑조건과 진수조건. 그렇죠. 밑조건이랑 진수조건 정확히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냥 따져주면 돼. 보세요. 절대값 a-1이 지금 밑입니다. 이 밑은 일단 0보다 크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a에 대한 정보는 뭐가 있죠? A는 1이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죠. a는 1이 아니다. 저 절대값 함수는 a가 1일 때만 0이 되고 그 외에서는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 a-1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보면 우리는 a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땅 하고 구해내는 거지. 괜찮죠? 두 번째, 밑 a-1의 절대값은요 1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a는 일단 뭐가 아니어야 돼? 그렇죠. a는 0이어서도 안 되고 자 2여서도 안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뽑아서 나오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조건을 다 따졌으면 뭘 따져줘야 되죠? 진수 조건이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12라는 이 진수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미 문제 앞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붙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이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차 함수가 언제나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야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 이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제로인 상태네. 그치?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으므로 우리가 뭘 따져야 돼? 판별식 따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4분의 d를 갈기시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되는 게 맞고 이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0보다 작아요.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되지.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정수의 개수를 세는데 자 여기서 정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마이, 마일, 0, 1, 2, 3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위에서 1이어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 2여도 안 되니까 1도 안 되고 0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것이니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그냥 가볍게 워밍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치? 자, 잘 봐주고 계시고요. 다음 문제로 쌤이 선정한 건 그 71페이지는 문제들이 너무 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쓱쓱 갈기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겨서 72페이지에 쌤이 18번 문제를 선정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자. 자, 현재까지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셔야 되냐면 그래 나 로그 옛날에 배웠는데 조금 가물가물했는데 이제 기억 되살려서 다시 감 찾자 이런 느낌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18번 문제 볼게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이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와 같다. 자, 이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와 같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와 같다. 쌤은 이 문제를 얘들아 왜 골랐다고 생각하니? 원래 로그끼리는요 밑이 같을 경우가 정말 유리해요. 그치? 밑이 같은 로그는 갖가지 직거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밑이 달라. 그리고 다른 어떤 게 똑같니? 진수가 같지. 그치? 진수가 같아. 그러면 너희가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2를
굳이 진수의 지수로 보내면서 이 둘이 같다라는 관계를 방해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없는 거지. 너희의 그냥 수학적인 직관이 왠지 같은 놈들끼리는 건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2를 어디로 보낼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밑으로 보낼 생각해야지. 그럼 2가 C로부터 왔으면 C의 지수로 뭐가 달려 있었겠니? 2분의 1 달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올 때 역수로 나온 거잖아. 따라서 얘가 1로 가게 되면 결국 C의 2분의 1제곱이랑 A란 친구가 같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지. 동의하니? 자, 이렇게 되었어. 그 다음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칠게요. 그러면 얘가 각자 제곱을 해주면 C는 A제곱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맞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C와 여기 C가 진수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방해하지 않고 3을 B한테 보내주면 B에 마찬가지로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A가 될 거니까 세제곱을 해주면 B는 A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문제에서는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라고 했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A 값을 알아버리죠. A는 몇이니? 2죠. A는 2겠지. 선생님 왜요? A가 3이 들어가. 그럼 C는 9예요. B는요? 27이에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잖아. 그럼 10 넘기면 안 되지. 근데 1이어도 안 되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서대로 A, B, C를 적어보면 첫 번째 A가 있어. B는 A의 세제곱이야. C는 A의 제곱이야. 얘네 셋 다 10보다 작고 1보다 큰 자연수야.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밖에 안 되죠? 따라서 A는 2가 나올 거고 B는 8이 나올 거고 C는 4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끝나겠지. 그래서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면 정답 6이지 않을까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잘 풀 텐데 일단 진수 건드리지 말고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밑한테 보내는 연습도 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조금 처음엔 난해하게 나온 문제도 조건 잘 읽자. 그치? 괜히 조건 똑바로 안 읽으면 A가 이라는 거 못 밝혀내. 저 조건 앞에 붙어 있는 거 문제 꼼꼼히 읽어서 그냥 잘 풀어주자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한 거야. 괜찮지? 자, 이게 지금 18번 문제였고, 자, 자질구레한 문제 좀 넘어가고 우리 기출 적용편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선정한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한데요. 처음 선정했던 문제는 이제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이에요.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A분의 로그 A의 B, 그 다음에 B분의 18 로그 B의 A는 4분의 3과 같고 이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거든. 자,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우리가 어떤 풀이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잠깐 고민을 하겠죠? 바로 대답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감각이 빨리 눈치가 채지고 물이 오른 친구일수록 최근에 수험 공부를 더 가까이 한 거야. 쌤은 이제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 반드시 이걸 해봐야 되겠다. 도현이 생겼니? 로그 A의 B. 영석이. 로그 A의 B는 하고 2A 저쪽이 딱 곱해서 한 다음에.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일단 쌤이 영석이 말한 대로 써볼게. 그러면 로그 A의 B는 세 번째 식에다 각각 이제 2A씩 곱했다고 치면 2분의 3A가 된다 이 얘기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획은 뭔데? 그리고 로그 BA는 이제 저기 옆에다가 18분의 B 곱해요. 그렇지. 18분의 B를 곱하면 얘가 24분의 B가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 계획이 뭔데, 영석아? 그 로그 A의 B를 역수 취급하면 로그 B의 A가 되니까 2분의 3A를 역수한 다음에 둘이 같다고 놓으면 6의 B가 나와요. 오케이. 그 말을 쌤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1이니까 얘네들이 곱한 것이 1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얘네들이 곱했더니 16분의 AB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걔가 1이기 때문에 AB는 그냥 16이다 라고 밝혀지겠지.
그치? 방금 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고 쌤도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로그 A의 B라는 친구가 나와 있고 로그 B의 A라는 친구가 나와 있는데 둘은 너무나도 역수임이 분명한 관계니까 그 둘을 각자 정의해주고 곱하면 1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서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곱해버린 것 같아. 그치? 지금 풀이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자, 이렇게 워밍업 해 나가다가 이제 2007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나형 32번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알겠지만 모의고사나 이제 기출 라인대로 들어가게 되면 비주얼이 짜증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얘도 그냥 뭐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비주얼은 일단 조금 짜증나게 생긴 게 맞잖아.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 32번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애가 2의 n제곱 빼기 로그 2의 n입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우리 그냥 특별히 그래프에 대한 사고 없이 그냥 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요. 특히 기억은 쉽죠. 처음에 그냥 2를 대입해 보래. 그러면 f2라는 친구는 얘는 그냥 너희 도움 안 받고 빨리빨리 풀어버릴게. 자, 2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2니까 결국에는 4 빼기 1이 돼서 그냥 3이다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참이죠. 기억은 항상 좀 쉽다는 거.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봐봐. F8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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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이라고. 자, 그러면 F8은 2의 8제곱 빼기 로그 2의 8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거 253인가 그렇죠? 그치? 256에서 3을 빼니까 뭐 이거 간단한 것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8 나왔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로그 2의 8이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F3을 한다는 얘기죠. 딱 봐도 어떠니? 다르겠죠. 2의 3승에서 빼기 로그 2의 3을 땅 해봤자 뭐 하자는 얘기야? 절대 253이 안 나올 거지. 그래서 아니다, 둘이 같지 않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얘 그냥 틀리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은 그냥 아니야. 근데 니은 같은 문제 왜 냈을까? 여기서 조금만 사고를 확대해보자. 잘 보세요. 얘 지수함수죠. 2의 n제곱 지수함수야. 지수함수는 연속함수고 얘는 1대1 대응함수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 뭐냐면 어딨어? 얘 로그 2의 n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고 연속함수고 얘도 1대1 대응이야. 그치? 그러면 n에 어떤 수가 들어갈 때마다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 다 다르고 로그도 어떤 수가 들어갈 때마다 정의된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뺄셈의 과정도 물론 같아지는 길이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같이 값이 완전히 다를 때에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따져봤더니 전혀 아니고 사실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차니까 그 결과가 같은 경우는 한 쌍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치? 근데 얘네 둘은 그 한 쌍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봐줘도 괜찮아.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디귿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F2의 n승 더하기 n이야. 그러면 F2의 n승 더하기 n이라는 애는 2의 n제곱을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잘 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표현이 생기겠지. 2의 n제곱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겠지. 그러니까 지수도 지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않아? 저기 n자리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2의 n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n만 앞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빼기 n이 되죠. 근데 뒤에 더하기 n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이거죠. 그럼 두 번째로 우변에 있는 식을 써봤더니 괄호를 치고 f2의 n-1제곱 더하기 n-1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제곱을 해놨어.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얘는 2의 n-1제곱이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로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n-1이 빠졌을 거지. 근데 n-1이 하면 더해졌으니까
얘도 사라지겠지. 인정? 그래서 얘만 남겠죠. 근데 얘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너희들 A의 B제곱이야. 걔를 제곱했어. 그러면 누구랑 누가 곱해지는 거야? B랑 2가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얘도 잘 봐봐. 2에 2제곱에 n-1승이 돼 있어. 여기 제곱이 됐어. 누구랑 누가 곱해져야 돼? 2의 n-1승이랑 2. 그렇지.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 아니지? 얘가 얘랑 곱해지는 거지. 그러면 2가 이렇게 등장하고 얘랑 얘가 곱해지면 뭐니? 2의 n제곱이지. 괜찮아?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파악될 수 있지. 그치? 사실은 문제 자체가 조금 괴랄해요. 지수 위에 지수 위에 지수는 사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제곱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위에 있는 친구까지 신경 쓰지 말고 둘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하자는 얘기야. 지수라고, 제곱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질 거라고. 이거 헷갈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어. 알겠지? 자, 이게 3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38번 문제를 쌤이 좀 골라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울 거고 말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3분 줄게요. 스타트. 38번이요. 자, 그만. 2021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지금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요즘 트렌드는 로그 문제가 이렇게 3점에서 가볍게 나오는 게 트렌드. 아시겠어? 여기 이 문제가 3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시간을 3분 이상 쓰면 좀 아깝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쌤이 이 문제를 처음 봤던 날이 기억나요. 그날 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애들 입장에서 완벽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은근히. 왜 그러냐면 길을 바로바로 못 찾을 수도 있겠다. 근데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A는 B는 C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공식처럼 알고 쓰자고. 는 K다. 그치? 자, 는 K다 갈기시는 거야. 그러면 얘가 결국 K와 같다라고 쓰면 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로그 A의 B는 그냥 K구나. 그런데 로그 B의 C는 몇 K구나? 2K구나. 그치? 그리고 로그 C의 A는 몇 K구나? 4K구나 라는 걸 보자마자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 하나 해내야 되지. 뭘까? 분해 해가지고. 분해?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아, 좀 아쉬운데? 위치에 맞춰줘야 된다. 아, 글쎄. 조금 더 쉽게 갈까? 뭐라고? 곱해요. 얘 곱하기 얘는 1이야. 맞지 않아? 맞지? 그럴 수밖에 없지. 결국 뭐야? 8K 세제곱이 1이잖아. 맞니? 그러면 K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K는 2분의 1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얘 더하기 얘 시킨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 7K 구해야 되니까 정답 2분의 7이다로 그냥 땅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영석의 생각도 좋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생각도 좋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지 않니? 그치? 자, 여러분들 너희가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아주 정확하게 안 나오냐면 아직도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묘한 관계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좀 약해서 그래. 왜냐면 내 입장에서 이제 나를 얘들아 그냥 최상위권 학생으로 봐줘. 나도 수능을 본다고 쳐. 실제로 올해 수능 볼 계획도 좀 있어. 그러니까 물론 답지에는 마킹 안 할 건데 실제로 올해 수능은 나도 한번 신청해서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이 진짜 진지하게 있어요. 왜냐면 올해 쌤이 고3만 5개 반을 하고 다른 학년 전혀 안 하잖아. 그래서 올해 쌤 각오는 진짜 고3처럼 살 각오야. 내가 고3 5반을 하면 나도 고3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쌤이 약간 여담인데 아예 놀 계획이 없어. 쌤 며칠 전에 그 일본 갔다 왔어. 우리 학원 방학 때 한 3, 4일 갔다 왔거든? 그때 거기 가서 새해도 보냈는데 뭐라고 새해 소원 비슷한 걸 빌었냐면 올해 한 해 동안은 어떤 변수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어디 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올해 한 해 동안은 절대 집 밖에서 술을 안 먹을 생각이야. 아, 녹화 중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쌤 여기 광대뼈 부러져서 수술하고 온 거 알지? 그치? 그거 왜 그랬던지 얘기했니? 쌤 술 먹고 넘어져서 여기 광대뼈 부러져서 그 다쳤거든. 근데 그렇게 다쳤더니 수술도 해야 되고 막 해서 아 내가 올해 한 해를 정말 조심하고 진짜 조심해서 살아야지 애들한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아무 데도 안 갈 거고 놀지도 않을 거고 맥주 한 잔 마셔도 집에서 마실 거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 얘기 왜 했냐 근데? 아 나도 수능을 이제 볼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최상위권 학생으로 잠깐 생각을 해주면 이렇단 얘기야. 내 입장에서는 이 세 개의 로그의 모양을 보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뭔가 곱하고 싶다 열망이 막 욕망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마음에 그 욕망이 좀 약했더라면 아직은 이들의 관계의 특수성을 조금은 옅게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구조가 보이면 일단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잡이로 들어야 돼. 알겠지? 점차 그런 습관을 들여 나가자고. 그래서 일단 7K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38번 정리했고, 실제로 이상하게 이 3점짜리 문제를 이 2021학년도 이제 고3들이 꽤 틀렸어. 꽤 틀렸어. 약간 뒤통수 얻어맞은 느낌으로 틀리고 나서 채점 끝나고 나서 애들이 막 아 쌤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 틀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아 싸발 안 떠올랐어요. 개 쉬운데 시험 현장에서 좀 긴장도 되고 해서 진짜 못 풀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사실은 난이도가. 일단 그래서 우리도 탄탄하게 기초를 좀 연습하자, 자, 이런 얘기였고, 자 문제는 슬슬 좀 어려워질 건데 다음 문제로 쌤이 고른 것은 47번 문제예요. 자 47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거 가까운 과거의 기출이죠. 자, 기출입니다. 2020학년도 고3 9월 평가원이야. 지금 6월, 9월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보는데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쌤이 이 뒤에 더 어려운 문제도 골라놨긴 했는데 걔네들은 너희가 잘 못 건드릴 것 같은데 딱 이 정도 선이 너희가 현재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선이야. 3번 더 줄게. 한번 도전해봐. 자, 이 문제도 시간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그 4점이에요 4점. 아까보단 좀 더 어려워진 건데 이것도 이제 이때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 4점이긴 4점인데 좀 쉬운 4점이거든. 뭐가 문제냐면 될 것 같은데 묘하게 안 풀려. 될 것 같은데 묘하게 안 풀리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의 좀 간사한 점인데, 일단 우리 기본부터 하자. 기본부터. 자, 또 한 번 A는 B는 C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는 K인데 K가 이미 쓰여져 있으니까 다른 문자 쓰자고. 그래서 는 M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는 M이다. 그러면 우리가 는 M이다 라고 표현해놓고 가장 하기 좋은 거는 일단 이거 정리해야 되죠. 기본기지. M의 A분의 1제곱이 3이다. 이거 당연히 해놓을 거지? 그 다음에 M의 B분의 1제곱이 5다. 그 다음 M의 C분의 1제곱이 K다. 이거 맞지? 그리고 우리는 K제곱을 구하는 게 목표고. 근데 재밌는 게 너희들이 과연 이 나조건을 훌륭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모든 게 달렸어. 그치? 근데 굉장히 얘를 빠져나오는 과정을 너희가 보면 아 싸발 이거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봐봐. 로그 C입니다. 이쪽은요 로그 2AB에서 로그 2A 플러스 B를 뺐기 때문에 결국 로그가 나오고 2A 플러스 B가 분모에 2AB가 분자에 이렇게 오죠. 그럼 너희들은 뭘 쓸 수 있냐? C는 2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표현이 땅 하고 쓰여질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말이야 너희의 내공과 안목이 드러나는 거야. 나는 이걸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거든. 난 최상위권 학생이야. 나는 이 문제 풀 때 내가 보이는 거 너희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수능 땐 봐야 돼. 그치? 묘하게 생겼는데 내 얘기 설득력 한번 들어봐. 존못이야. C는 지금 존못이야. 근데
왜 존못이냐면 분모가 이렇게 덧셈 처리돼 있고 분자가 곱셈 처리돼 있어서 좀 존못인 것 같아. 내 얘기 동의해 이제? 조금 감와. 얘들아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역수 취급.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너무 잘했어. 자, 얘만 한번 역수치 해준다 생각하면 C분의 1이라는 친구가 2AB분의 2A 플러스 B인데 이때부터는 뭐가 가능해져? 나눌 수가 있다. 그렇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 얘가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왜? 밑이 곱셈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쓰일 거냐면 얘가 이렇게 나눠지면 2A분의 1이고 이렇게 나눠지면 B분의 1이니까 결국 C분의 1이라는 친구가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생각의 흐름이 딱 바뀌는 거야. 니들이 내가 이 설명하자마자 니들 눈빛이 순간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여기로 갔단 말이야. 이렇다면 내가 쟤랑 한번 붙어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너희가 방금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붙으러 가자. 자, 지금 M의 A분의 1승이 3이야. 근데 난 2A 필요하잖아. 그럼 양변에 몇 승? 2분의 1승. 그러면 M의 2A분의 1승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3. 쌉인정. 그 다음 M의 B분의 1승은 5야. M의 C분의 1승은 K야. 그러면 이 둘이 이제 뭐 해버려? 곱해버리죠. 왜?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그러면 M의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승은 당연히 얘가 같으니까 M의 C분의 1승과 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얘가 지금 몇이니? 5루트 3이죠. 얘는 몇이니? K죠. 그러니까 K가 5루트 3인 거 아니야? 제곱하면 7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걸 딱 하고 풀어주면 애들이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완전히 어려워버렸으면 이제 쌤 이건 틀릴만 했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조금 묘해요. 역수 한번 딱 취해주는 순간에 식이 예쁘게 바뀌면서 문제가 그럴듯하게 풀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위화감을 느껴야 돼.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거 뭔가 이렇게 놔두기 싫은데 조금 어색한데 이런 감정이 느껴지려면 자주자주 문제 풀어가면서 이럴 경우에는 뒤집는 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성훈아 오케이. 자, 그 다음 47번 봤고요.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50번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50번까지 딱 3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가형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쉬울 거라는 거. 생각보다는. 자, 그만. 왜냐면 뒤에 두 문제를 더 풀어야 돼서 여기서 일단 스탑할게. 자, 여러분들이 답이 근접하게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막판에 답이 안 나온 친구가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개수가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정답은 13개고요. 13개. 근데 여러분들 내가 봤더니 뭐 100개 넘게 나온 친구도 있어. 그 이유는 우리 일단 합의 좀 보자. 합의. 어떤 합의를 볼 거냐면 이 과정까지 합의. 여기까지 쌤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치? 자, 로그를 잘 이제 곱셈 단위로 분해해서 이렇게 정리했더니 결국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로그 2의 n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까지. 여기까지 동의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청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자, 큰일 날 실수를 해요. 뭐냐면 내가 잠깐 비속어 좀 사용하면 거의 미친놈들 같이 저글링 때 같이 갑자기 여기서 양변에 4를 곱해요. 4를 곱하는 친구도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4를 곱하면 2 더하기 3 로그 2의 n이 이제 16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요. 그럼 얘를 탕 하고 넘기잖아. 그럼 158이 되죠. 걔를 3으로 땅 하고 나누면 이제 로그 2의 n이 몇 이하면 되냐면 158이니까 52점 몇이니? 이거 이하면 돼서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로그 2의 n이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은 얘가 이제 막 52개 뭐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답이 나오는 친구도 있어. 그치? 당연히 뭐야? 절대 막갈기면 안 되시는 거겠지? 여기서 막
뭔가를 곱셈해서 뭔가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수가 곱해져서 우리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얘를. 자 2분의 1에다가 얘를 더한 애가 40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면 1, 2, 3, 4 해서 40까지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4분의 3 로그 2의 n이란 친구는 2분의 1과 더해져서 1, 2, 3, 4 해서 40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가 되니까 얘로서 가능한 거는 일단 얘가 2분의 1이면 더해져서 1이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3이어도 더해져서 1이 되겠죠. 2분의 5여도 더해져서 1이 되겠죠. 더해서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더해서 40이 되려면 2분의 80이 40이니까 거기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79까지 이렇게 등장해주면 얘네들이 다 후보 아니겠어? 후보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n이 자연수라 그랬어요. n이. 그러면 양변에다 내가 그냥 3분의 4를 곱해버리세요. 이때는 괜찮죠. 3분의 4를 곱하면 로그 2의 n의 후보가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2죠.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6일 겁니다. 물론 2라고도 표현 가능하지. 자 2라고 쓰고 자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엔 3분의 14가 나올 거야. 쭉 갈 거야.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여기다 2가 곱해진 158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들이 다 후보 아니겠어? 근데 잘 봐봐. 잘 들어보세요. 결국 n이라는 친구가 자연수인데 n이 2의 3분의 2승 2의 3분의 6승 2의 3분의 10승 쭉 가서 2의 3분의 158제곱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 자연수 나오니? 안 나오죠. 얘도 안 나오죠. 3분의 14도 안 나오겠지. 3분의 18은 나오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먼저 2야 2. 2일 때 가능하죠. 지수가 2일 때. 지수가 또 몇일 때 가능해? 6일 때 가능하죠. 3분의 18일 때. 그 다음 몇일 때 가능할까? 10일 때 또 가능하겠죠. 그치? 아 그러면 가능한 애들을 셀 건데 2일 때 가능하고 6일 때 가능하고 10일 때 가능하고 14일 때 가능하고 이렇게 4씩 커지는 등차수를 이루지 않겠어? 걔를 언제까지 세는 거야? 3의 3분의 158보다 작은 애까지 세야 되는 거지. 얘는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그 전에 게 몇이었겠어? 3분의 154였겠지 이렇게. 얘는 나누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그 전에 거 뭐였겠어? 3분의 150이었겠지. 얘 나누어 떨어지지. 어디야? 50이죠. 그러면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2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항 50이 될 때까지 몇 개만 있는지 세면 되지. 그러면 얘 일반항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일단 공차가 4니까 4n이죠. 거기서 몇을 빼야 돼? 2를 뺀다고. 자 4n-2가 일반항이야. 그럼 얘는 이 일반항의 n에다가 1이 들어간 거죠. 얘는 n에다 몇이 들어간 거야? 13 들어간 거 아니야? 52 빼기 2니까. 아 그러면 1이 들어갔을 때부터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13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1부터 13까지니까 13개 있겠죠. 그치? 이런 식의 계산이야. 한 번 더. 얘를 이렇게 녹이는 것은 기본 소양. 그 다음 얘를 1, 2, 3, 4에서 40까지 계산해 놓고 얘가 그러면 2분의 1 되고 2분의 3 되고 2분의 5 되고 2분의 7 되고 해서 홀수차항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인정. 그 다음 양변에 3분의 4 곱해서 3분의 2, 3분의 6, 3분의 10, 3분의 14, 3분의 18 해서 뭐야 그 분자가 4씩 커지는 등차수열. 근데 다른 건 다 안 되다가 2일 때 되고 6일 때 되고 10일 때 되고 14일 때 되고 라는 어떤 흐름을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걔가 3분의 158보다 작을 때까지는 항상 성립을 하겠다.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50일 때가 마지막이다. 그럼 이제 4씩 커지는 등차수열에 첫 번째 항이 2고 마지막 항이 50이라고 봤을 때 그 항은 몇 번째 항인가? 13번째 항이다. 총 몇 개다? 13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문제 흐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쌤이 여기서 선정한 문제들은 너희한테 막 3분씩 줬어. 그 이유가 풀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름 돋게 어려운 느낌 아니어서. 자, 지금 11분이고 우리 수업은 대략 10분에서 15분 남았는데 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가 두 개 있어. 어디냐면 마스터 스텝입니다. 우리가 다룰 문제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53번이고 두 번째가 54번인데 둘 다 별표 좀 많이 쳐놓으시길 바래요. 유명한 기출들이고 문제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3번, 54번이 나오는데 특히 54번은 나름 킬러였어요. 54번은 나름 킬러였습니다. 자, 이 두 문제가 좀 난이도가 꽤 있을 건데 사실은 53번은 뭐 괜찮은 수준이에요. 54번은 어려운 수준이고요. 자, 53번 먼저 볼게요. 자, 로그 2에 저 친구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일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자,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건 얘들아 뭐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1, 2, 3, 4 해서 쭉 커진 애잖아. 오케이? 그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2에 4승 해서 쭉 가는 애를 만족시켜야 같아져야지만 얘가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 친구는 2차 함수 같은데 그치? 반대쪽에는 2일 수도 있고 2의 제곱일 수도 있고 2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 2의 4제곱일 수도 있고 2의 자연수승은 다 될 텐데 그러면 이 친구와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런 x값이 몇 개가 존재한다? 6개가 존재한다를 이해하시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야. 쌤,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얘 그래프 그리고요. 얘네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발생해야 될까? 6개 발생해야 돼. 근데 선생님, 얘네들은요 끊임없이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의 백승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왜? 만나는 게 6번이면 돼. 이해돼? 여기서 이제 파악 잘해보는 거야. 내가 2차 함수, 얘 어디로 블록하니? 위로 블록하지. 자, 이렇게 블록해. 근데 x축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를 긋고 2의 제곱을 긋고 이렇게 할 때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럼 식은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존재 안 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위로 블록해. 근데 위에는 최대값이라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시작을 2의 세제곱부터 시작해도 되니? 아니지. 얘가 쭉 내려갈 거잖아. 그러면 2의 세제곱과 어떤 점에서 만났던 얘기는 2의 1제곱과도 무조건 만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부터 세야 돼? 2의 1제곱부터 세야지. 그럼 잘 봐. 2의 1제곱이라는 선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었어. 이게 이제 y는 2야. 그러면 이쯤에 대충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2와 같아지는 지점이 하나, 두 개가 발생하죠. 아, 일단 2랑은 만나는 점이 두 개를 확보했으니까 x값이 두 개가 발생을 했네. 얘랑 2가 같아지는 게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여기다 간격은 좀 무시해줘. 내 그림은 좀 무시해줘. 내가 여기다 이렇게 4를 그었어. y는 4야. 여기서 또 한 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발생하겠지. 맞아. 그 다음 여기다 y는 8을 싹 하고 그었어. 그때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발생하겠지. 지금 몇 개야? 6개야. 내가 16을 이렇게 그으면 두 개 추가죠. 아, 16을 이렇게 그으면 하나 추가죠. 16을 이렇게 긋기 시작하면
이제 2의 4승부터는 32, 64 교점 하나도 발생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땅 돼야 6개가 딱 맞춰서 끝나지 않겠어?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다시 이렇게 있어. 여기가 뭐야? 꼭지점이자 최대값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8이 여기 있어. 그러면 4일 때랑 2일 때만 가니까 몇이야? 4개죠. 맞아. 그러면 6개가 되려면 이 최대값이 8보다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맞지 않아? 이 최대값이 만약에 8이면 8이 여기 그어지면서 2일 때 2개, 4일 때 2개, 8일 때 1개니까 5개 나올 거 아니야. 아, 8이 이 밑에, 최대값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구나. 16은 무조건 최대값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왜? 한 번도 만나면 안 되잖아. 6개가 되려면. 끝났다. 자, 봐봐. 마이너스. 저 새끼 우리 지금 바로 표준형 만듭니다. x-2분의 a의 제곱이라 써도 되지. 그 다음 더하기 몇이야? 4분의 a 제곱이고 또 하나 추가되지. 4 추가되지. 이거 그냥 저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나타낸 거지. 최대값 누구야? 얘 최대죠. 이 최대가 누구보다 커야 돼? 8보다 커야 돼. 누구보다 작아? 16보다 작아야지만 얘네들이 얘네와 같아져서 로그 2의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는 걸 만족시키는 x값이 딱 6개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2차 함수가 2의 자연수승과 만나는 교점이 딱 6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위로 볼록한 친구니까 미친놈도 아니고 2의 6승, 5승, 4승이랑만 만나서 6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 밑에도 계속 만날 거니까 3, 2, 1도. 그럼 6개가 나오려면 1일 때 2개, 2일 때 2개, 3일 때 2개 만나놓고 4일 때부터는 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 판단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렵고요. 얘만 잘 정리해주면 4 넘기면 4잖아. 거기다 4 곱할 거니까 16이죠. 그 다음에 4 넘기면 12고 거기다 4 곱할 거니까 48이지. 맞니? 그러면 a제곱이 16과 48 사이에 있으려면 a는 자연수인데 a는 뭐가 가능해? 5랑 6 농담한 거지? 자식. 자, 아무튼 a는 5와 6이 가능하니까 둘이 곱해서 정답 몇이다? 30.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 이 진수가 2의 자연수승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걔를 만족하는 게 딱 6개만 있어야 되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하면 딱 페어가 2개씩 맞춰서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선생님 왜 2의 1승부터 센다 그랬죠? 얘는 어차피 끊임없이 내려갈 거니까 1부터 세지 않으면 2의 4승, 5승, 6승 이 3개랑만 만날 수는 없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무조건 3승, 2승, 1승도 만나게 돼. 그럼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셌을 때 6개가 나와야 되지. 따라서 최대값이 어떻다? 2의 3승보단 크고 2의 4승보단 작아야 된다. 이 판단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53번은 이렇게 해설을 좀 해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 이 문제는 꼭. 자, 마지막 끝판왕 부시러 갈게요. 2012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나영이었고 얘는 4점인데 얘가 약간 준킬러 이상의 4점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준킬러 이상이에요. 이 문제는 니들이 문제 설명을 듣다가 가까스로 이해는 했지만 완벽하게 너희께 안 될 수가 있거든. 한 번만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수업 말미에 이제 이 문제 풀면 끝낼 거야. 근데 이거 듣고 너무 마음이 심신이 지치면 안 돼. 그냥 미리 각오 좀 하고 들어가. 이 문제 좀 어렵다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갑자기 이 문제 끝내는데 막 기운 빠진 표정 짓고 있으면 나 속상하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킬러 문제들 다룰 때 나도 그랬거든? 마음이 무너져요. 답답해서. 아우씨 막 이래. 지금 이 문제가 약간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반 정도 마음 비우고 반 정도는 강연 한번 들어본다 이런 생각을 일단 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무 오버했나?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 잘 봐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을 S라고 할 때 N은 S에 속하는, 즉 자연수인데요. 집합이 등장해. 어떤 집합이냐면 이 집합은, 자 집합 해석할게 얘들아. 오랜만이지? 이거 봐봐. 이 집합은 K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 바가 등장했다는 건 이제 설명충이 등장할 거라는 얘기야. 그치? 이 집합은 K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K는 자연수고요. 그치? K는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서 로그 2의 n 빼기 로그 2의 K가 정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K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미 말 자체가 복잡하죠? 그치? 싸발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어떤 집합은 K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K는 100 이하의 자연수면서 로그 2의 n에서 로그 2의 K를 뺐을 때 정수가 나오는 그러한 K들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할 때 예를 들어라는 말이 진짜 등장했었어. 애들한테 예시를 들어주고 싶은 건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가 친절해요. F10은 5이다 라고 나왔지. 자, F10은 5다 라고 나왔는데 얘가 5인 이유를 쌤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지금 n자리에 10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n자리에 10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그 2의 10에서 로그 2의 k를 뺐기 때문에 로그 2의 k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 얘가 정수가 되게끔 만드는 k의 개수가 fn인 거야. k의 개수, k의 원소의 개수, 그치? k의 개수가 fn인 거야. 그러면 쌤이랑 한번 해보자. k는 s에 속하기 때문에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얘가 정수가 되어야 돼.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이 친구가 2의 0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또는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럼 쌤이 K 한번 불러볼게. 만약에 K가 5라면 그러면 로그 2의 2니까 정수 맞지? 괜찮지? 만약에 K가 10이라면 로그 10의 10, 그러니까 로그 2의 1이니까 0 맞지? 그럼 정수지. 만약에 K가 20이라면 맞지? 그럼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지. 만약에 K가 40이라면 로그 2의 4분의 1이니까 정수예요. 마이너스 2. 마지막 하나 남았지? 80이라면 로그 2의 8분의 1, 즉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정수죠. 또 있니? 또 있을까? 없을걸? 쌤, K가 1은 안 되나요? 1 들어가면 로그 2의 10이니까 정수 아니죠? 지금 5개지 얘들아. 그러니까 F10이 몇이야? 5인 거야. 개수, 원소의 개수. K가 5개 되니까 그 원소의 개수 5다. 이런 문제야. 조금 난해한데요? 그럼 F99 한번 해볼게. F99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자, 로그 2의 K분의 99가 정수가 되게끔 하는 K야. 자, K가 1 이상의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집어넣어봐. 야, 얘들아, 1이야, 1. 1 집어넣었어. 로그 2의 99네? 돼, 안 돼? 안 돼. 2, 3, 4, 5, 6. 다 안 돼, 그치? 언제 유일하게 될까? 그렇죠. 똑똑합니다. K가 99가 되는 순간에 딱 한 번 로그 2의 1이 나오면서 0이라는 정수가 나올 거야. 인정해?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예를 들어줬는데 얘가 앞에 봐. F10이 왜 5고 F99는 왜 1인지는 납득했죠. 얘까지는 납득을 했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싸대기 갈기입니다. 뭐라 갈기냐면 얘들아 그렇다면 FN이 1이 나오는 n의 개수를 다 얘기해봐 이런 뜻이야. 그치? 문제에서 갑자기 뺨 후려버렸다고. 예시 2개 주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면 1이 나오니? 라고 문제를 갈겨버렸어. 이랬을 때 쌤이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와, 푸는데 한 1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FN이 1, 즉 n이 몇이 되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올까?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 일단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잠깐만. 50 이상. 오, 왜 이렇게 똑똑해? 오, 미친 것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저기서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못 들었고 영석이가 앞에서 홀수 이랬고요. 그 다음에 경희가 뒤에서 50 이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둘 다 맞아요. 둘을 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홀수가 정답이어서 25입니다. 정답은.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봐봐. n이요. n이, 자, 볼게요. n이 50 이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n이 50 이하야. 그러면 봐봐. 로그 2의 k분의 n인데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죠. 맞니? 근데 얘가 지금 현재 50 이하예요. 그러면 k가 봐봐. k도 10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k가 정확히 n과 똑같을 때 로그 2의 n분의 n이니까 로그 2의 1이어서 0이 무조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n이 38이었어. 38이야. 그럼 k 자리에 38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정수가 되니까. 그럼 무조건 한 개 생긴 거지. 근데 누가 들어올 수 있어? 그 친구의 2배. 2배 무조건 들어올 수 있지. 즉 k가 n의 2배인 거야. 50 이하의 숫자면 2배를 하면 100을 안 넘기기 때문에. 근데 k는 100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50 이하의 숫자가 n에 들어가 버리면 k 자리에는 n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럼 0이 나오겠지. 로그 2의 1이니까. 그리고 k 자리에 2n이 들어갔을 때 n의 2배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정수로. 그럼 얘들아 fn이 1이야? 아니죠. 이미 2 이상이죠. 한마디로 경희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준 게 n이 50 이하면요. 여기다가 n이랑 같은 애 갈겨버리거나 n의 2배를 갈겨버리면 무조건 정수가 나와서 2개 이상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2개 이상이니까 실패해요. 이해되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따져보자. n이 이젠 50 초과야. 51부터야. 그럼 걔의 2배는 못 들어가겠죠. 다행이다. 왜? 51이 만약에 n이야? 그럼 k가 2배면 102가 돼야 되는데 102는 못 들어가잖아. k에.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럼 이 문제, 위의 문제는 해결됐겠네? 그럼 잘 보세요. 로그 2의 k분의 이렇게 n이 이번에도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 n은 50 초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k 자리에 2n이 등장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만약에 if n이 짝수라면 일단 k로 가능한 게 당연히 n이 있죠. n이 딱 들어가면 이번에도 1이 나오니까 0 하나가 확보될 거 아니야. 근데 k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니? 그렇지. n의 절반이 들어갈 수 있지. 그치? 50 초과의 짝수잖아? 52, 54.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 26, 27이 들어갈 수 있지. 절반인 애가. 짝수니까 2로 나눠도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k가 2분의 n인 게 가능하지. n이 짝수면 2로 약분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2분의 n이 들어가면 2가 나와서 이 전체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겠죠. 아, 쌤. n이 짝수여버리면 k에 n이 들어가거나 2분의 n이 들어가면서 얘도 무조건 2개 이상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n이 홀수면 어떨까? 자,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지금 얘가 50초가의 홀수야. 그러면 2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지. 만약에 57이야 얘가. 그러면 2로 나누는 애를 여기 적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k는 자연수니까. 그리고 2배도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얘가 57이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7밖에 없다고. 아, 즉 n이 홀수면 쌉가능이구나. 그럼 결국 뭐야? 51부터 99까지 홀수의 개수죠. 정답은 25개일 거란 얘기야. 괜찮지? 너희들이 생각보다 안목이 좋으셨어가지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군데군데에서 정보를 하나씩 모아줬어. 근데 만약에 영석이가 홀수인 거 찾았으나 50초를 못 찾았으면 틀리고요. 50초가 찾았으나 홀수인 거 못 찾았으면 또 틀려. 뭔 말인지 알지? 자, 종합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난이도는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가 이제 어려운 4점으로 나오고 혼자 시험장에서 긴장된 환경에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서 25를 정답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주관식이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는 너무 의미있게 와, 나 이거 못 푸네.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이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로그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오늘 쌤이 나눠드린 그 또 한번 추가 과제 좀 있죠? 지난번보다 문제수는 조금 많아. 근데 이거는 그 C 땡스의 그 일부를 발췌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가 문제가 좀 더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미적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